김남국 의원님. 네. 못 본 사이에 저희가 총선 때 방송을 못 뵀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한참 되는데 10kg은 빠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 3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옥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데 탈옥한 이후에 제가 네. 약속을 다 취소하고 매일같이 집회 시위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가지고 10kg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속 취소 이후에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2달 정도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10kg을 뺐다는 거죠. 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예, 그때는 투쟁, 다시 구속과 탄핵 시위로 살을 뺐고요. 최근에는 선거운동으로 네. 또 살을 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그 세 분 모두 TV 토론을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좀 답답하고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이 났어요. 네. 저는 좀 토론 태도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핵무장론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모르고 하는 네. 말이 아닌가. 왜냐면 자기 말이 되게 모순적이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말이었는데 네. 그 말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었었고 이준석 후보도 계속 뭐 사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는 가서 뭐라고 말할래?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안하지 않니? 창피하지 않니? 이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외교안보 정책 토론할 때는 네. 여러 가지 후보들이 가진 정견, 그 네. 외교안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외교안보 얘기할 때도 재판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걸 무조건 쌍방울 대북송걸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한 후보만 한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마치 짠 것처럼 그렇죠. 같은 레파토리를 고스란히 반복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 국내에서도 사실 뭐 여러 주요 정책을 네. 손바닥 뒤듯이 마음대로 펼친다라고 하면 국내 여론이 들끓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김문수 후보는 핵 무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의 전술핵을 우리 국내로 반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가능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외교적 파장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것처럼 그걸 공약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실현 가능한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네.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저희 들었고요. 시청자들의 예.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이나 변호사님 생각하고 비슷한 게 일단 좀 읽어드리면 네. 범호랭님이 이준석은 공중파에서 발언하면 안 되는 발언을 했다.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해 주셨고 버클리 김 박사님은 김문수는 앵무새다. 모든 질문에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뭐냐? 모든 질문을 다 이재명 재판으로 승화시키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님은 이준석은 토론이 아니라 저질 말싸움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괜히 토론 왕은 아닌 게 중간중간에 기술 점수가 높은 쉽게 내용보다는 빠져나가는 방법 상대방을 뭐 말꼬리 잡아가지고 흔드는 방법 이런 것만 연구한 것 같은 토론의 대가라는 게 정말 나쁜 의미에서 대가. 정말 그런 기술 요인으로는 장인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시간 토론 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모두 발언부터 검토를 좀 해보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18 얘기를 꺼내면서 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 약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도입부의 지금 이번 선거의 의미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5.18의 의미를 이번 계엄까지 12월 3일 빛의 혁명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분 짧은 발언이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와닿고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네. 들고요. 이번 사실 1, 2차 토론 때 약간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나 국민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는 1위 후보이고 사실은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을 그대로 맞아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토론은 약간 좀 수위를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전보다는 예, 전보다 수위를 약간 올려가지고 이준석 후보도 한번 싹 눌러주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내란과 관련되어서 왜 단호하게 하지 못하냐. 네.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내란 세력과 같이 함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질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내란 네. 세력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딱 제압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좀
각오를 하고 나오신 것 같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독재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시작부터 아까 서두에 소개했던 대로 예. 이재명 재판 얘기만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재판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준석 후보하고 둘이 짰나 봐요. 그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 같은 취지를 똑같은 얘기를 좀 계속해서 반복을 했거든요. 저는 HMM의 전신이 뭐냐 물어봤어요. 전문을 왜 물어볼까 그랬는데 결국 그 얘기는 쌍방울 대북수강금 관련된 그걸 얘기하려고 했더라고요. 네. 근데 도대체가 그게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하는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를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이 젊은 후보가 하는 걸 보고 네. 이거는 너무 이 미국 사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공부 안 했구나. 옛날 얘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 이런 그 미끼로 이낙연 그 전 총리와의 공동 정부를 오늘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문수 말의 비중 중에서 이낙연을 팔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사실은 네. 어떤 야당에 우리 민주당에 있을 때 투쟁을 하거나 개혁적이거나 당에 헌신한 그런 어떤 이미지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 있으면서 전라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험지가 아닌 지역에서 그야말로 꽃길만 걸었던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본인이 불리해지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자 탈당해가지고 다른 정당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철새 이미지가 있는 정치인인데 국민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당으로 왔다, 오늘 왔다 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만 강조하면서 네. 이낙연 후보를 가져다가 마치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농고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 마음과 좀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이낙연 네.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중도표가 자기에게 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김문수 후보가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인가 그렇죠. 했었죠. 5선 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전남 도지사도 했고 그리고 당 대표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빗대고 또 사실 이낙연 후보 얘기하면은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연상작용을 네.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이득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지금 김남국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래도 마이너스 좀 짜증나는 상황을 지금 유발했던 것으로 짜증 봅니다. 유발을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 보면서 혹시나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통탄을 금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김남국 의원님. 충격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총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직전에 당대표를 또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또 지지자들 네. 그리고 또 함께 내각에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 마지막 인생,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 그리고 지역에 지금까지 뽑아주고 도와줬던 본인의 힘으로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2018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2018년에 17년에 총리로 지명됐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제가 방송을 그 당시에 몇 년간 정치평론을 했는데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이상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죠. 예, 제가 정치평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좀 너무한 말이야. 이건 약간 자기 디스 아니에요? 아니, 자기 디스가 아니라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장관하고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집 아래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지 본인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도움과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출마하고 꽃길을 걸었다,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헌신한 역할이 없었죠. 아니 근데 저 이 대목이 예. 굉장히 궁금한 게 이준석이 이낙연을 언급하는 김문수를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직전 총선 때 이낙연하고 손 잡았다가 그 NI와 손을 끄는 게 이준석인데 김문수가 우리가 공동정부를 만들기로 했다. 그랬죠. 연대의 대상을 언급하는 순간 그 이준석은 굉장히 입이 나불나불 됐을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말을 왜 못했을까요? 도대체 속 시원하게.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오늘의 이 지지 선언 내 한 표는 김문수에게 주겠다. 그걸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아예 그냥 막장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으로서 또 이 민주당에서 혜택만 입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하고 연대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낙연 오늘 그 이낙연 전 뭐 이낙연 씨가 이렇게 네. 얘기할게요. 이낙연 씨. 이낙연 씨가 나왔어요, 그분이 이낙연 씨. 그 사람이 사실 오늘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인데 한 가지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맞는 말. 예. 오늘 제 표를 드리겠다 했는데 본인 표만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한 표 준대잖아. 내 한 표. 내 한 표 든다. 딱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꽃핀 쪽으로님이 이재명 후보의 토론 마지막 발언이 귀에 맴도네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발언 난 못 들었는데 뭐였죠? 네. 예, 마지막 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방송국 들어오느라고 마지막을 못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그 끄트머리로 오늘 저희가 관찰을 잘못 마지막 했는데. 발언이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하시고 사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조하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란으로 예.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렇죠.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물었는데 김문수가 나름 방어한다고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말이 좀 뒤죽박죽이었죠, 그죠? 별로 방어 못한 것 같고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한 게 없고 네. 또 뭐 핵무장론 또 핵우상 공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섞어가지고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드러냈다. 미천을 다 드러낸 사람들이었다. 네. 그리고 후보들이 사실 되게 피곤해 보인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상징, 의미, 이 성격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가지고 오히려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가 3단계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앞에도 했죠. 그러니까 사과 처음에 안 했잖아요. 계엄에 반대한다. 네. 원칙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예. 그 사과와 맥락이 이어지는 건데 탄핵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토를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당이 내란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거든요. 네.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그 절차는 사실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거와 달리 우리가 이 CCTV 보듯이 사실 생방송으로 다 봤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적인 그렇죠. 어떤 국헌을 문란하거나 아니면 국토를 참절시키거나 그리고 헌법기관을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내란이거든요. 근데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를 그리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빼앗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지어는 살인 이런 것까지 모의를 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직 유죄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마 자격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겁한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말이 안 맞는 되는 게 이야기죠. 네. 사실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뭐 형사적으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 이걸 물어보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당신 생각하는 이 행동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맞습니다. 너는 여기에 동의하냐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란 재판 진행 중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어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했고요. 네.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적인 세력들의 입맛을 맞추고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을 고수하려다 보니 말이 자꾸 꼬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사전 사후 통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또 국회에 국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또 그건 아니라면서 발동 요건을 어렵게 하겠다. 지금 발동 요건도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물론 이제 헌법도 개정하고 계엄법도 개정을 해서 향후에는 더더욱 이제 계엄이나 내란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번 내란 세력과 관련된 여러 수사가 이제 오늘 어제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예. 한독수 그다음에 이상민 이런 사람들 사실은 최상목 이런 최상목까지. 사람들 진작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되어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라고 하는 주요한 행위거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쪽지를 받아가지고 단전과 관련된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요 임무 행사와 관련된 중요 맞습니다. 행위를 했는데 네. 이게 이미 몇 달 전에 2달 전에 국회에서 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수사, 내란 어떤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반드시 아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은 그 이제 경찰에서 3명을 조사를 했고 네. 출국 금지까지 시켰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래서 이분이 그렇게 끝까지 국민의힘 버티고. 후보가 예, 되려고 예, 예. 그렇게 후보 관리를 안간힘을 하려고 했구나. 썼구나. 이 생각이 네.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확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나는 국무회의를 수집해야 된다 그랬고 대통령이 그런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이거 옳지 않다고 분명히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나 이렇게 기사에 의하면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네. 게 다 드러났잖아요. 최상무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뭐 접혀진 채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권한 대행을 행사했었을까 자기가.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그 CCTV라는 물적 증거 앞에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설마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CCTV를 공개할까? 경호처가 열어줬을까 그렇지. 이런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한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뭐 물적 증거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CCTV 증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계엄의 밤, 그 당시에 이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다 네. 실행 행위를 분담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이걸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네.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임시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모의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지시한 부하 직원의 지시하고 회의한 그런 회의록들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만 바로 불러가지고 수사하면 술술술 나올 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수사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